자, 한 방에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투표, 이 선거 이번이 끝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내일 본투표 날입니다. TK, PK가 80% 이상 본투표장으로 나오시면 이번 대선판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시고 많이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이준석을 투표하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이재명으로부터 이준석 살리기 위해서라도 김문수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대한민국의 마지막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이 말이죠, 행정부를 장악한 후에 이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다 라는 플랜은 아이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선에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의 입에서 희한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 대법원이 내 선거법 상고심을 빨리 기각해주기로 했었다. 이거 실언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실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 그러니까 좌파리들과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발언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대법원을 향해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침묵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사법부가 이재명의 정치 도구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라는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요, 이 국민들의 결단입니다. 이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재명을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 이재명의 사법장악 시도, 이거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거쳐온 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은 이 젓가락, 요도 구멍 쑤시는 이 아들내미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여성표 많이 떨어뜨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법원이 내 꼬붕이다 라고 이런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헛발질 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법 장악에 맞선 마지막 경고를 이 김문수 후보가 하셨는데요. 조금 더 강경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대법원은 이재명의 액세서리, 그러니까 반짝이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대법원이 침묵한다라고 하면 진짜 사법부조차 이재명의 똥꼬에 줄 섰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이 빨리 기각해 주기로 했었다라는 취지로 말했죠. 그리고 이미 기각해 주기로 했었는데 내가 좀 놀랬던 게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내려보낸 거, 그게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입을 털어댔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면 도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에서 야, 2심 잘못됐거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근데 이 대법원의 기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누가 불악지인지, 누가 대법관의 입장을 전달했는지, 사법부가 이미 이재명 진영에 장악된 건지 아니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이면요, 사법 내통한 것이다라고 완벽하게 그냥 드러낸 거고요. 이게 거짓이다라고 하면 또 이재명의 입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발언은 피할 수 없는 양자 태길 기로에 섰다라는 거죠. 자, 사실이다. 자, 그러면 대법관 내부에 판단을 미리 알려주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대법관 직접 소통인지 아니면 뿌락지가 있는 것인지 내통을 일단 의미하는 겁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을 근본부터 흔드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사법 입법
또 행정의 삼권 분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과거에 이런 게 한번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인공호흡기를 대줬던 사건 뭐죠? 권순일 대법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재명 구하기 대법원이라는 그림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죠. 제2의 권순일이 누구냐라는 물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했던 이 말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요, 또 법정에 섭니다.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판결도 나지 않은 재판을 두고 대법원 내부에서 기각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주장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 유권자들로 하여금 죄 없는 사람인데 이재명이 계속된 이야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윤 정권의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법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오도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성격의 발언이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법부, 이미 입법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이재명이 손가락 하나로 지금 입법을 마구마구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 법안도 발의했고, 최근에 재판 중단법도 입법 시도했고, 또 뭐 있습니까?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의 젓가락 발언으로 기분 상하니까 기분 상해죄가 또 발동이 됐죠. 여론에 대해서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희한한 입법들 마구마구 발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법부마저 침범하겠다라는 시도를 보인 겁니다. 입법, 행정, 사법, 삼권 통째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니까 장악하려는 전형적인 독재 플랜이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 이미 내각 구성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윤 정부의 이제 국무위원들은 이재명의 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인수위 과정 없습니다. 바로 정부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국무위원들이 이미 사표를 낸 상황, 이주호 지금 권한대행이 지금 사표를 가지고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보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잔인하게 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독재자들, 여러분들 막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히틀러 거고요. 지금 최근 최신판은 누구겠습니까? 푸틴, 시진핑 아직도 독재를 이어가고 있죠. 요런 사람들을 봤을 때 사법부부터 죽여댑니다. 자,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에 권력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게 뭡니까? 법관들 충성 서약을 강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켰죠. 그러니까 헌법 위에 내가 선다. 독재자들이 보통 헌법을 발 아래 둡니다. 말로 얼마든지 헌법을 바꿀 수 있죠. 그거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북한의 김정은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독일 법원이 반체제 인사에 대해서 정치 재판을 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는 법으로 처형된다라는 것을 그냥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거기에 망치 두드려 주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히틀러가 1945년까지 12년간 독재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법부가 개혁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재명 하면 차베스 바로 떠오릅니다. 이재명, 차베스, 리. 1999년부터 집권한 베네수엘라. 이 우고 차베스는요, 바로 대법원을 강제로 개편했습니다. 헌법 해석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이재명의 헌법 84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해석하고 자빠졌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신 대통령제에 가까운 개헌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이 2013년 죽을 때까지 14년 동안 집권할 때까지 집권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요 짓 하려고 지금 이재명이가 연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개헌을 슬쩍 흘리고 있습니다. 지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제 권력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습니다. 2000년 대통령 취임했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5년째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연방헌법재판소 인사권, 예산권 통해서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꽂아넣는 건 내 맘대로, 돈도 내가 알아서 주겠다. 예산권을 장악하는 거 지금 민주당의 행태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 러시아식
짬뽕, 이 독일식 짬뽕, 이제 중국식 짬뽕으로 본인의 독재, 이 차베스처럼 본인을 만들겠다라고 굉장히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2025년까지 지금 25년째 권좌를 유지하고 있죠. 시진핑에게 반항을 했다라고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막 비행기 하나 날려가지고 막 추락시키면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죠. 드럼통 정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 있습니다. 쉐쉐 시진핑이 2012년부터 지금 국가 주석으로 집권해가지고 인민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자, 이건 러시아 푸틴식이죠. 그리고 법원을 공산당의 수족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공산당 아래로 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에 연임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종신의 집권기를 열었죠. 그래서 지금 13년째 집권 중입니다. 이재명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할지 빤해 보이죠.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한 거를 보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사법부 무력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개로 길들이기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에도 그 징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이 결단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진짜 국민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죽했으면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총동원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제일 먼저 죽일 놈 저는 이준석일 겁니다. 제가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거슬린 거 최근부터 가겠죠. 뭐 예건은 조금 있다가 가도 되니까 이준석부터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했던 지지층은요. 이 사표로 이준석을 찍는 게 아니라 이준석 살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이 행정부에 들어선다.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따라오는 뭐겠습니까? 사법부는 개꼬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언론은 이미 이재명 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이재명의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재명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한 사실들이다라는 거죠. 이 말 지금 대법원에서 기각을 약속했다. 그런 취지의 이 발언은 거짓이면 선거법 위반, 진실이면 사법 쿠데타입니다. 대법원이 빠르게 지금 성명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대법원은 분명 침묵하겠죠. 언론은 외면하겠죠. 왜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거스리면 안 되니까. 왜? 거스리면 드럼통 가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이 자유우파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세가 제주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유우파가 이렇게 뭉쳐야 하는 거죠. 이번 결집은 단순한 승리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됐대 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치에 해악을 끼쳐온 분열주의자들을 또 기회주의자들을 그리고 내부의 반역자들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과 중국의 아가리에 넣는 그런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방의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투표, 이 선거 이번이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이 끝이다라는 거죠. 오늘의 즐거움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내년도 내후년도 누릴 수 있으려면요. 김문수 찍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은 끔찍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결정할 시간이다라는 거죠. 김문수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헌법을 지켜내야 됩니다. 진짜 보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뭉쳐주십시오. 내일 무조건
달려 나가 주십시오. 투표장으로 향해서 내 한 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투표용지 그냥 이렇게 하나 바로 넣어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반 두 번 접어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4번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로로 접지 말고 일단 세로로 접어서 이렇게 해서 내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표 이렇게 분류기에 들어가는 거가 이렇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개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상 기억 종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한 표를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말이죠, 나의 운명도 결정되는 날, 대한민국의 운명도 결정되는 날, 내 자녀들, 미래 세대의 운명도 결정되는 날입니다. 김문수로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직, 일땡, 이준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